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파산 관련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문헌을 한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임차보증금 가압류와 파산재단 편입 문제, 가압류 효력 범위,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보증금 5천에 월 250이었습니다. 반포동에. 가압류하자 채무자는 10개월 정도 임료를 체납하고 파산 신청하여 현재 파산재단에 가입한 금액은 이제 10개월 동안 250을 체납했으니까 2,500이죠. 절반 남았죠. 이 집행불능, 면제재산이므로 파산재단 편입은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통상 임대인이 잔존 반환보증금인 2,500만 원인가 아니면 최초 3,400만 원은 집행이 불능되어 효력이 미치지 않고 1,600만 원에 미치냐. 채무자, 임차인의 체납으로 연체된 2,500은 자신이 규칙사유이므로 2,500을 자신이 고유재산인 그 당시에는 3,400입니다. 3,400에서 공제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인 1,600만 원, 1,600은 채권자에게 줘야 한다는 어떤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파산 관련해서 가압류의 법적 지정, 가압류 효력이 가분성 문제입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나눌 수 있는가 불가분적인가. 채무자의 고의적 체납과 면책 불허가 사유. 둘째, 가압류 시 채무자의 고의적인 체납으로 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가.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되는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농지, 무단 형절 변경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 여부. 임의매각의 경우, 임의매각은 농민에게 팔아도 원상복구 증명 전에는 불가능하고, 경매의 경우 형식적 경매를 비롯한 경매에서 낙찰 시에는 발급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이 가능하다. 경기 양평 지평리 매각 과정에서 뭐 이런 것도 있었나 보네요. 옛날에 농지, 지금 뭐 생각도 거의 안 나는데, 농지 무단 변경 형절 변경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아마 제가 양평 지평리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농민이 이제 채무자가 형실 변경을 한 거죠. 무단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임야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이제 아니면 대지에다가 집을 짓고 그거를 전형적인 게 아마 논에다가 논밭으로 해서 이제 대지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어버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원래는 대지가 아니죠. 논밭이었으니까 논밭으로 원상 회복해야지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발급해 줄 것 같은데, 형식적 경매를 비롯한 경매 시에는 낙찰 시에 발급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이 가능하다. 뭐 이런 논의가 있었나 봅니다. 치과의사, 네이버 텐트 포트 사이트. 텐트가 이제 덴트죠, 덴트. 치과죠, 치과. 이런 사이트가 있나 봅니다. 상속 한정승인과 파산 컨설팅 과실 사례. 부친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 개시 사유가 발생했어. 그래서 발생했는데요. 한정승인과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세 자녀는 한정승인했고 모친은 협의 분할로 상속재단을 단독으로 취득했습니다. 한정승인 자녀 중 한 명이 파산을 신청하여 선고받은 후 관제인이 협의 분할 행위 부인권 행사가 가능하겠죠. 의료 제조업을 운영 중인 의료 제조업체 운영 중 거래처 사기 피해, 거래처 사기 피해로 이제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부친 사망 후 자녀들이 한정승인 후 세 자녀는 한정승인했고요.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단독 협의 분할하는 과정은 아마 해당 법무사가 잘못 조언을 해준 게 아닌가. 잘못해 당사자를 죽이는 길이다. 관제인이 부인 청구 실익이 없어 파산 채무자는 구제되었으나 만약 부친이 상속 채권자가 모친 재산을 경매 처분하고 다른 자녀들도 한정승인이 무효임을 들어 소송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었을까? 좀 과실 주의해야 됩니다.
부친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 개시 사유가 발생했어요. 세 자녀는 한정승인, 모친은 협의 분할로 상속 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했습니다. 부친이 채권자들은 모친에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죠. 협의 분할 단독 상속을 했으니까요. 문제는 자녀들이 상속 지분 포기 행위, 협의 분할이 민법 1025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하여 처분 행위를 한 때, 이로에 해당하거나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후에 상속 재산을 은닉한 때에 해당하여 법정 단순 승인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산 신청과 관제인 조치. 한정 승인 자녀 중 한 명이 파산을 신청하여 선고받은 후 관제인이 협의 분할 행위 부인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이죠. 채무자 구제와 법률자문 과실 문제. 신청 대리인이 멍하니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부친의 상속 채권이 단순 승인으로 승계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고 신속하게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 것을 안내해 줬습니다. 일단 파산 채무자는 파산 절차 내에서 구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채권자의 소송 가능성. 상속 채권자가 모친에게 넘어간 부동산에서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파산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녀들은 한정 승인 항변을 제기할 수 있죠. 법정 단순 승인 재항변. 상속 채권자는 한정 승인이 법정 단순 승인되어 무효라는 재항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 승인 무효 당사자인 두 자녀를 법률 자문해준 변호사 혹은 법무사, 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매국 교회 과다 헌금. 이게 옛날에 이제 많이 좀 구술하거나 절에 시주하거나 교회에 과다한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신흥종교한테 이제 재산을 뭐 헌납하거나 이래놓고 이제 파산 면책 들어올 수가 있는 사건이 간혹 있었습니다.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매월 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대출을 받아서 헌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빚이 뭐 몇천 됩니다. 본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는 데를 보면 어느 이제 거점이 있습니다. 그 해당 종교에. 거점에서 이렇게 뭐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하거나 뭐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파산 면책 들어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교회 헌금 문제. 재산 매각 후 교회 헌금 과다한 경우가 있었고요. 파산 절차에서 과다한 교회 헌금이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법적 문제점. 부인 조치죠. 부인하는 할 수 있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2차 납부. 2차 납부 의무는 이제 네 가지가 있죠.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요게 이때 시행됐네요. 벌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2차 납부 201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1항은 법인이 과점주주 무한책임 사원을 규정함의 이론이었고요. 사업 양도 관련해서 2항이 규정된 사업 양도 관련하여 2차 납부 의무가 개인 사업적에도 적용되는지 논란이 된다. 배당이의 소송의 관제인 수기 가능성. 이거는 이제 이 판결로 대법원에 올라가서 배당 이의는 파산재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기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대법원 판결로 구조됐지만 실무에서는 배당금과 관련해서는 좀 허용을 해줬으면 한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배당 이의는 이 변호사님이 이제 상고를 해가고 대법원에서 배당 이의는 관제인이 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은 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대한주택도시공사 거기에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주로 갭 투자자라든가 다주택 임대인이 파산을 하는 바람에 이제 허그의 보증보험 문제가 이제 지금 사회 문제죠. 근데 이 당시 한 2016년도, 15년, 16년도에는 한국주택금융사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도마 위에 올랐었죠. 사기대출 문제. 세입자가 브로커 및 임대인에게 이용당한 경우죠. 임대인도 이제 많이 이거를 세입자와 짜고 혹은 세입자를
유치해서 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2년 전, 이 당시니까 2016년도, 17년도, 16년도 겁니다. 수도권에 300명이 사기 대출에 연루됐다. 이걸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정보를 제공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권하는 거죠.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게 우리가 변호사 세미나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왜 주택금융공사는 질권을 설정하지 않나 봤더니 이제 질권 설정 자체가 서민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다 해갖고 질권 설정을 상당 한 90% 이상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인 근로자 임금 체불 시 체불임금제의 고소 실무. 대표자 고소는 당연하죠. 파산 선고 이유는 관제인이 승계하는가. 현행 실무는 근로감독관이 관제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연이자, 임금채권 파산 선고 이유 지연이자는 서울 회생법원은 법인 파산 실무상 상사율 6%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채권이 좀 보장이 됐죠. 415조의 2로 입법화가 됐습니다. 임금 채권이 채무재생법 415조 2 입법화된 이유 및 기능. 실체법에 규정된 임금 우선 특권이 사업주의 파산 절차 진행 시 일반 재단과 안분배당으로 열후화, 그러니까 뒤처지는 것을 열후화되었으나 위 조항 도입으로 최우선 보호가 가능한다. 최우선 보호가 가능하게끔 이제 415조 2를 삽입을 했습니다. 실효성 문제. 일반 근로자가 위 조항을 몰라 기업의 개별 경매 시 파산 관제인이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제인 조세소송 희망적 불시. 무슨 얘기죠? 이 당시에 이제 관제인 보수에 대해서 이제 이게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근데 결국 이제 사업소득으로 정리가 됐죠. 사업소득으로. 다만 부가세는 면세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관제인이 직무상 과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부동산도 그렇고 채무자의 파산 선고 부동산은 파산 선고 기입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사건은 미등기 상속 재산입니다. 채무자의 어떤 이제 지분을 원래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미등기인 채로 있다가 채무자가 현재 한 5년 지나서 파산 선고 받는데 지분을 계산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채무자의 지분이 7분의 2입니다. 동생이 하나 있고 어머니가 있다.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이죠. 그러던 중 채무자가 관제인 모르게 다른 가족들과 등기를 완료, 그러니까 뭐 어머니 명의로 협의 분할을 했다든지 아니면 동생 명의로 넘긴 다음에 이제 등기를 완료 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이미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이제 근저당 걸 왕창 설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제인이 원래는 등기를 냈어야 되죠. 지분 등기를. 과실설이 있습니다.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지분에 대한 파산 기입 등기를 해서 이를 취득할 입찰자에게 알렸어야 하나 해태했으므로 선관주의 위반이다. 과실부정설. 관제인도 파산재단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지출 권한과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므로 최초 이에 대한 관련 비용이 파산재단에 나입되지 않았으므로 비용 발생하는 상속등기 의무까지는 없으므로 과실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관제인이 주체와 반환 방법. 면책 불허가를 각오하고 한 행위이므로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파산재단에 나입하지 않는 한 면책 불허가 결정은 불가피하죠. 불허가 문항의 관제인이 반환 방법. 파산 선고 이후의 이전이므로 채무자의 상속 지분 이전만을 관제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제가 파산 선고 다음날 이전 등록 무효 주장하여 매각대금을 반환받은 사례는 있었습니다. 저도. 관제인이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 지분가액을 내놓으라면 유일하고 인정도 가능하다. 소송 방법 검토, 제3자 법인 소송 방법. 부인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무효로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파산 선고 기입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선의를 주장하겠죠. 이게 상대적 무효죠. 상대방이 이제 선의면 이제 부당이득에서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386조 1항 사례, 한정 승인하고 상속 포기와 파산 재단이 분리되는 사례입니다. 집값, 피부가 매각 사례, 공유물 분할 연차, 형사 합의금이 이제 파산 재단에 귀속하죠. 파산 선고 당시 재산이죠. 물론 파산 선고 당시의 원인으로 후에 받을 거죠. 퇴직금과 같이. 나중에 받게 되겠지만 파산 재단이면 분명합니다. 뭐 전자음 같은 거 뭐 저 많이 논의가 별로 없습니다. 전자음. 등기 원인행위와 등기 자체 구별의 실익. 등기 원인행위, 매매 증여와 등기 자체를 구별하는 실익이 무엇이고 청구 취지를 잘못 기재하여 전자를 후자로, 후자를 전자로 기재하고 재판부도 간과하고 넘어갔을 경우 실무상 집행물령 등의 차이점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별을 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메모해 놓은 건데 한번 사건이나 진행하는 중에 참고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